지금 이 순간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 전문가를 모셔 살펴보는 M스타그램 시간입니다. M스타그램 정말 있는 계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팔로우 눌러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주제 해시태그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오늘의 주제는 금리 인하입니다. 현재 이 2024년 키워드의 핵심 중 하나로 이 금리 인하가 꼽히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오늘 3월 진행되는 FOMC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이 시기에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기 때문인데요. 당장 지난 12월 중순만 보더라도 FOMC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단숨에 코스피는 2,540선으로 올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3월 연준이 FOMC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코스피는 상단 3,000선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장밋빛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2분기 금리 인하가 하반기 경제에는 우호적 변수로 의견이 나오는 만큼 오늘 M스타그램에서 자세히 샅샅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장의 핫 이슈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보는 M스타그램 코너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관통하는 가장 큰 이슈 뭘까요? 역시 금리 인하겠죠. 과연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금리를 몇 번이나 기준금리를 인하할지도 궁금하고요. 이와는 별도로 시장 금리는 어떻게 움직일지도 궁금합니다. 또 인하한다고는 했는데 어떤 조건에서는 또 인하를 안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가에 대한 것, 물가는 또 국제유가 같은 원자재 가격도 궁금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엮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M스타그램 시간에는 금리 인하의 A to Z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바랩 강승희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앞으로 한 해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오늘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쫙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라고 한다면은 이제 물가에 대한 것부터가 출발을 해야 되겠고요. 물가에는 또 서비스 물가도 있지만 원자재 가격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 아니겠습니까? 그 시작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일단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계속 있어요. 네. 네, 보시면은 2023년도에 나왔던 단어들 한번 쭉 펼쳐보고 네. 그다음에 그 단어 중에 2022년도에 나왔던 단어들이 쭉 있어요, 또. 아, 2년 전 거를 네, 또 1년 예. 전 거, 예, 작년 1년 전 거죠. 거. 작년 네. 12월 달에 제가 만들었던 그림에서 네. 예를 들면 그 23년도 동안에 나왔던 단어들이거든요. 여기서 볼까요? 색깔을 네. 진하게 칠해놓은 게 있고 파란색들이 있잖아요. 네. 파란색들은 23년도에 새로 나왔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22년도 12월에도 똑같이 있었던 단어들이고 네. 그 단어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가장 크게 미쳤던 게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AI가 제일 네. 심하게 미쳤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움직인 걸 보면은 이제 3월에 SVB 사태 때나 이럴 때 실제로 금리 인상을 안 할 것 같다가 네. 다시 또 다 하면서 분위기가 다 맞아요. 바뀌어 버렸죠. 네. 그래서 이제 작년을 한번 쭉 한번 리뷰를 해보는 게 올해를 또 예상하는 것도 좋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계속 나오는 단어들을 보시면 디스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말씀하셨듯이 원자재는 예, 그다음에 연착륙, 네. 그다음에 아니다, 침체다, 리세션이다. 그다음에 금리 인하는 타이밍이 언제냐? 지금 네. 이제 3월 달로 올라왔잖아요. 5월이냐, 뭐 6월이냐. 6월이냐, 네. 6월이 거의 계속 있다가 이제 네. 3월로 FOMC 끝나면서도 올라왔는데 그럼 이게 진짜 맞냐? 네. 그럼 이렇게 될 거냐?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나왔던 게 SVB 사태 같은 경우는 22년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지 못했죠. 근데 연초에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은행이 무너지면서 문제를 일으켰고 그 상태가 나오면서 다시 상업용 부동산 얘기가 나왔어요. 나왔었죠. 예. 네. 근데 지금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중에서 해결된 게 있는 것 같으신가요? 아니요. 네, 해결된 네, 게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네. 결국 작년과 올해를 봤을 때 둘 다 있다. 예.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대신에 바뀌었죠. 이제는 확실하게는 일단 더 올라가진 않을 것 같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인데 현재 상태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재 예. 이슈들이 계속 있죠. 특히 그거 조금 있다가 해주셔야 돼요. 그런 네. 이슈들 네.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에는 문제가 있지만 그런 네. 특별한 상황이 발생만 네. 안 하면 일단은 좀 자리는 잡혔다. 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때 근데 그 기본적으로 여기서 인플레이션에서 원자재 얘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게 밑에 있는 이 세 가지예요. 근데 네. 이 세 가지는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을 거예요. 고용지표, 실업률, 그다음에 소비, 기업 실적. 이 세 가지가 결국 주가를 계속 전체적으로 만드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실제로 금리 인하를 못하게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이제 또 이슈가 생기겠죠. 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너무 갑자기 나빠져서 실제로 금리가 갑자기 폭락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면 계속 좋다고 작년에는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금리가 너무 내려갔다는 얘기는 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금리를 빨리 낮춰서 경기를 다시 회복시켜야지. 이게 이제 페드의 목적이니까 페드가 네. 존재해야 되는 이제 의무.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고용 지표가 지금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올해는 작년에는 소비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소비보다 그 앞쪽으로 고용이 먼저 꺾이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속도가 천천히 내려가면 되게 좋게 받아들여질 것 같고요. 자, 그럼 대표님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이제 금리 인하는 결국 물가가 잡혀야 되니까 현재 물가 중에서 키포인트는 원자재다. 그러면 원자재 가격 우리가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앞서 말한 것처럼 고용이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면 나쁠수록 망가질수록 금리 인하 가능성은 또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고용도 한번 점검해 보고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은 올해 펼쳐질 수 있는 불확실성들 앞서 좀 보니까 선거도 보였고요. 네. 또 미국과 중국 관계도 네. 보였고요. 그것까지도 점검해 보고 네. 마지막은 네. 금리 인하가 정말 주식시장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요걸로 한번 우리가 마감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보험성 금리 인하인지 네. 진짜 경기가 망가지는 금리 인하인지까지로 해서 오늘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앞서 차트를 제가 살짝 봤는데 뭐 자산 시장 특히 원자재 시장 차트 모습을 한번 집중 분석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 모든 자산을 다 넣었어요. 다 왜냐하면 넣네요. 예. 이제 와. 1년간 예. 누가 제일 많이 올랐나, 네. 누가 제일 많이 내렸나를 보시면 나스닥이 제일 많이 올랐죠, 53%. 그리고 제일 나쁜 건 중국이에요. 똑같이 주식이지만. 네. 그래서 주식 중에서 마이너스가 나온 게 이제 중국 하나가 있는 거고요. HSCI가. 네. 그리고 이제 유가가 마이너스였어요. 네. 그러니까 의외로 유가가 많이 올랐을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작년에. 근데 네. 결국 연초 대비 연말로만 바꾸면 8%가 오히려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런 전쟁이나 이런 이슈들이 계속 뭐 해결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많이 급등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유가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미국에서 계속 생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과거랑 달라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거냐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개인적으로 지금 밑에 있는 차트 보시면은 예. 결국 전쟁이랑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지만 맨 마지막에 확 내려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자재 값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경기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죠. 네. 원자재 수요가 적어지는 거잖아요. 공장이 네. 막 돌고 자동차도 많이 다니고 비행기도 많이 다니면 당연히 유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저희 계속 저렇게 내려간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는 커머디티, 그러니까 저런 이제 유가, 구리 이런 시장 자체 내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네. 근데 그 이유 안에 아까 말씀하실 때 중국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중국에서 수요가 늘어나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네. 중국에서 이제 기름을 쓰고 갑자기 쓰기 시작을 하면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환경 이쪽도 조금은 이제 좀 떨어져 있잖아요. 네.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구리 가격이나 유가 같은 경우는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네. 상황이 발생을 할 거고 그래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아주 애매한 관계인 거죠. 중국이 좋아지면은 미국이 인플레 때문에 나쁠 것 예. 같고 그렇다 그래서 또 이게 너무 한쪽이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니까 그리고 예. 이제 중국도 내수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돈을 풀려고 올해는 더 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봐야 될것 차트를 쭉 같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유가가 마이너스 8.7% 떨어진 요게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실은 국제유가 떨어진 게 물가 상승률이 그나마 잡힌 거에 큰 기여를 했죠. 큰 기여를 했잖아요. 네. 그럼 올해 반대로 유가가 이스라엘 하마스 때문이든 아니면 중국의 경기 반등 때문이든 유가가 다시 오른다면 네. 물가는 오르겠죠. 물가가 오르는 대신에 이제 고용이 나빠지면서 소비가 나빠져서 그걸 또 이제 아. 마사지를 해주겠죠. 그러니까 연준이 만약에 네. 유가가 오르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힘들어할 거야. 이런 가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 한다. 그러면은 금리가 높잖아요. 그러면 예. 일단은 지금도 이미 소비자들 이렇게 신용카드 너무 많이 쓰고 부채율 올라갔다고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제 연체들이 일어날 거고 그럼 경기가 나빠지겠죠. 네. 네. 그런 상태가 발생을 하면은 소비가 줄어서 예. 인플레이션이 이제 오히려 적어지는 떨어진다.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아.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대표님 올해 국제 유가가 좀 올라도
실은 금리 인하의 뭐 이슈라든가 일정이라든가 그 이슈 자체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수 있다. 않을 수 그러니까 있다. 지금 제가 작년부터 느끼는 건 뭐냐면 그 올라가고 내려가고보다는 속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네. 빨리 가냐 아니면 천천히 올라가냐. 너무 급등락을 해버리면 기본적으로 전체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전고점이잖아요. 네. 좀 주식으로 보면 좀 무서운 특히 미국 주식 같은 네. 경우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다들 이제 좀 약간 이제 주의를 요하고 있는데 빠질 뉴스를 찾기가 되게 어려운 네.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진짜 주식을 사라고 특히 미국 주식 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은 경계를 좀 늦추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신 그러면 1년간도 주셨고 3년간, 5년간도 주셨는데 네.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좀 이유는- 차이 좀 있을까요? 3년이나 5년짜리? 3년짜리 보시면은 예. 결국은 3년하고 5년의 차이는 뭐냐면 3년은 코로나가 들어 있고요. 예. 5년은 코로나 전서부터 코로나를 지난 다음까지가 나타나요. 5년이면. 예. 근데 움직인 거 보시면은 네. 나스닥이 165%가 올랐고 네. 그다음에 비트코인 밑에 가서 보시면은 1092%가 올랐어요. 10배, 10배, 11배. 10배, 5년 전이죠. 근데 3년으로 딱 가서 보시면은 네. 코로나 근방서부터 예. 현재까지거든요. 3년간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요거 전 걸로. 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부분하고 첫 번째 부분하고 그 사이쯤에 있어요. 네. 지금 보시면은 나스닥 30%, 그다음에 비트코인 51%. 그 얘기는 뭐냐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세상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작년 초 같은 경우는 제일 언더퍼폼, 그러니까 제일 네. 많이 빠졌던 게 나스닥하고 비트코인이었어요. 네. 근데 올해는 나스닥이 그렇죠. 네. 하고 비트코인이 1등, 2등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시장은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이게 치우치는 쪽으로 하는 것은 지금 특히 더 별로 안 좋은 상황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슈는 역시 물가와 금리와 물가입니다. 이건 너무나 직설적이고요. 그렇죠? 네. 현재 그나마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된 건 물가 상승률이 둔화가 된 네. 것 때문이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올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CPI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모든 걸 너무 이제 막 이렇게 써가지고 말씀하셨듯이 유가뿐만이 아니라 구리랑 나머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이제 배터리 만드는 원자재들이나 네. 이걸 다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지금 현재는 금을 너무 또 많이 사고 있고 있고요. 예,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이슈가 생겼을 때는 네. 되게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이슈만 안 생기면은 기본적으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은 잡혔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물가라는 게 저희가 얘기할 땐 월 올라가는 거 내리는 거잖아요. 네. 이미 올라간 게 내려가지만 않아도 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상승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리잖아요. 거의 뭐 네. 네. 그냥 고물가에서. 있어도 되게 네. 높은 상태인 거죠. 예. 이미 뭐 작년 대비 20-30% 음식값 올랐다고 하는데 그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플레이션은 상단은 막힌 상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신 표 중에서 보면 역시 근원 PCE 뭐 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빠르게 떨어질 거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내년 1분기에는 좀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네, 계시더라고요. 올해죠 이제. 예, 올해가 됐네요. 네. 예, 올해. 네, 올해 올해 같은 1분기. 경우는 왜냐하면 1월 달, 2월 달이 높았었어요. 예. 그래서 그 두 개가 빠져나가면 네. 어차피 더하기잖아요. 저 밑에 예. 보시면 0.4였던 게 1월, 2월이에요. 네. 0.5가 1월, 0.4가 2월이에요. 그러니까 네. 1, 2월만 지나가도 벌써 이제 0.3으로 쭉 더해서 간다고 해도 이제 조금만 내려가면 2%대를 볼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 밴드를 보시면 이거는 2014년도부터 밴드인데 결국 0%하고 0.2 사이에 계속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맞춰보겠다라는 게 페드의 의지인 거고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저렇게 올라갔던 게 밑으로 내려와서 밴드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저기 네. 보시면은 그래서 저 밴드 안에서 놀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유가가 올라가면은 올라간다는 얘기는 중국 때문에 올라갔을 것 같고 네, 중국 아니면 때- 전쟁이나. 네, 전쟁이나 예. 그러면 이제 중국 때문에 올라갔다면 중국이 기본적으로 소비나 금리를 못 내리게 되고 그럼 이제 소비 쪽이 내려가서 두 개가 더해지면서 올라가도 저기에 나온 차트상으로 보면 한 0.3 수준까지 올라갔다 0.1 됐다 0.2 됐다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네.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이 됐죠 이미 1, 2, 3월에 물가가 높았기 때문에 네. 물가 상승률은 작년 동기 대비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1분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잡힌 것처럼 보일 가능성이 3월 있다. 달에는 무조건 내려가죠. 무조건 1, 2월은 내려간다. 조금 높겠지만.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고용 시장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총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빠질 거다라는 분들이 거의 안 계세요. 미국의 고용 시장이 이제 당장 이번 주 금요일 날 난판 페이롤이 비농업 지수 조용 지표가 나오게 될 텐데 제가 좀 듣기로는 이제 좀 꺾인 것 같다는 얘기를 좀 듣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고용 시장?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수준의 레벨에 있었기 때문에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오히려 나빠진다는 게 실업률이 올라가는 쪽이 훨씬 더 열려 있는 거지 계속 이제 유지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예. 얘가 내려가긴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컨퍼런스 보드라는 데서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걸 발표를 해요. 근데 여기서 고용 지표도 발표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지수를 자기네들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용 지수들을 보면 8가지들을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일자리 얻기 어렵다고 네. 얘기하는 응답자 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실업자 보험 청구자 수 이런 것들 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충원해야 되는데 충원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임시직들을 네. 고용하는 사람들,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다 여러 가지를 합쳐서 인디케이터를 만드는데 네. 그 인디케이터를 만든 걸로 보면은 작년 3월에 이미 꺾였어요. 아, 그래요? 근데 꺾였는데 여기서 이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한 걸로는 과거 차트를 쭉 보니까 네.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자기네가 선행하는 지표다라고 이거를 발표를 하고 있어요. 예, 네. 이 지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가지고서 쭉 만들어 보면 이 파란색 지표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 빨간색이 그 난판 페이롤이에요. 그러니까 네. 고용 지표예요. 네. 그래서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음.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내려가기 전에 미리 꺾였다 자기네 네. 지수가. 예. 그래서 예. 자기네 지수는 8가지 여러 가지 것들을 섞어서 만들었다는 거고 그 좋습니다. 지표들로 해서 꺾였다예요. 꺾였다. 그걸 네. 확대해서 보니까 벌써 됐다. 내려오고 22년도 있더라. 꺾였다 여기입니다, 이미. 여러분. 여기. 예, 예. 끝이다. 그래서 결국 좋습니다. 예. 고용 지표가 아니라 그러니까 고용 지표죠. 그러니까 임금률이 떨어질 거다. 그렇죠. 고용만 봐도 이제 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메이드가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 좋겠고요. 마지막 총정리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언제 먼저 하냐, 몇 번 하냐인데요. 제가 정말 우리 대표님에게 궁금한 건 네. 금리 인하가 첫 번째 이루어졌을 때 시장 반응이 어떨까? 이걸 시장이 보험성 금리 인하로 받아줄까? 아니면 이거 경기 침체야 의심할까? 이거 참 궁금하거든요. 저의 그냥 생각은 3월에 하면 경기 침체라고 볼 것 같고요. 네. 5월쯤 하면은 5월이나 6월쯤 하면은 보험성. 보험성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페드의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추는 게 경기를 부양하기 네. 위해서니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니까 기본적으로 경기 부양되는 상황만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 상황이면 네. 낮춰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명쾌하세요. 3월에 금리 인하할 땐 시장이 경기 침체 의심한다. 그러나 5월 금리 인하는 보험성 인하로 받아주면서 나름 잘 버틸 것이다. 이렇게 금리 인하 이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엠스타그램 테이바랩 강승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스타킹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더 오래 하고 싶은데요. 내일 또 여러분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거래일 나름 괜찮게 올랐지 않습니까? 오늘의 분위기 올 한 해 내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